최저임금 둘러싼 갈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갈등은 갑과 을의 갈등도 있겠지만 이 조그만 가게 사장님과 알바생, 을과 병의 갈등도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결정된 시급 8,350원입니다. 이 8,350원이라는 수치를 놓고도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는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평론가를 잠시 연결해서 이 문제 정리합니다. 최유한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네, 오늘 이 조간신문 보니까 좀 해석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디는 최저임금 사실상 10,000원이다. 어디는 착시 현상이다. 실제는 거의 안 올랐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8,350원을 두고 지금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서 이 사용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 있을 이제 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주 5일이니까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휴일이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합치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된 대로 8,350원에 주휴수당 하니까 1,300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넓어진다. 수당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3에서 8%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똑같은 8,350원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오른 건 820원 올랐어요. 근데 820원 올랐는데 이것이 내년에 작용을 할 때 82원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 8,200원으로 작용할 것인지 이건 내년의 경제 상황, 국제유가라든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야겠죠. 이거 좀 쉽게 지금 시간당 하니까 확 안 와닿는 분도 있는데 월급으로 이렇게 좀 큰 폭으로 계산을 한다면 월급으로 따지면은 한 17만 원 오른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 177만 원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그만큼 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임금 인상에 대해서 사용자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체감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올랐기 때문에 반발이 큰 쪽은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소상공인들이십니다. 불복종 운동도 거론되는데 임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극단적인 방식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이든 법적이든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람들은 사장님 사정 뻔히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7,000원으로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이건 법 위반입니다. 이게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8,350원을 줘야 돼요. 이거 위반하면 법 위반이고요.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예 법을 위반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편의점 보니까 오늘 어느 조간신문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희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를 올리는 거는 그만큼 항의의 표시가 있은 것 같은데 이 편의점 사장님들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죠? 그럼요. 지금 편의점 운영하시는 점주들이 가장 화가 많이 났는데 그 이유는 편의점이 사실 물건만 파는 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밤에는 방범 역할도 하고요. 택배도 붙이고요. 사실 우리 생활 속에 가장 필요한 지점으로 이미 등장했는데 여기가 영업이 어려워진다면 심야에 할증하겠다. 이거는 가맹점주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심야에 영업하지 않겠다. 이거 역시 가맹점주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편의점에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가장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편의점 사장님,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생, 알바생 간에 같이 만평 보니까 서로 사발면 먹어가면서 라면 먹어가면서 이게 싸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을과 병의 싸움이에요. 그럼 갑은 누굽니까? 갑은 현재 편의점 을한테 로열티를 받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지금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4개, 4대 프랜차이즈가 있으니까
이런 대기업이 될 수 있겠고 예. 또 하나는 카드 수수료를 받는 대기업 카드사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카드 수수료가 0.7%예요. 예. 그런데 편의점 같은 경우 2.5%거든요. 예. 거의 3배 차이가 나죠. 3배 이상 차이 나죠. 그리고 또 있죠. 저 조물주의 건물주. 건물주. 예. 예. 그래서 임대료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지금 전체 편의점 그 매출의 한 30% 이상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현재 여당 입장이죠. 예. 이 방송 보시는 건물주께서는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 그 작은 편의점 안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말 몇백 원 갖고 지금 이렇게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도 그런 회사 있었잖아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갑자기 임대료 올려가지고 결국은 이 살인 사건까지 발생한 그런 가게도 있었는데 예.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물론 보완책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문제 아닌가요? 예,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그동안 대립됐었고요. 국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여야 할 거 없이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거 같이 찬성하고 있어요. 예. 문제 심각해지니까 아마 10년으로 늘어날 거는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게 바로 공인족발 사건인데 갑자기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이게 임대를 올려버리니까 정말 장사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임대료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번 국회에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도 한다고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경제 성장 논란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분이 ILO에서 인정한 경제 성장 방법론은 맞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비로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낯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이 소득주도 성장론 이 자체에 대해서 인정한다. 방금 여론조사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인정은 하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속도 조절해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 서로 조율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